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최근 가깝게 지냈던 러시아와의 관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분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10월 경주 에이펙에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도 말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6년 만에 다시 중국을 찾는 김정은 위원장.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사이에 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쪽에 나란히 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냉전 이후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북한은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밀착해왔습니다. 북에서는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러시아 지원만으로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은 어려워 결국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조 장관은 다만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러 협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에 김 위원장이 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에이펙에 김 위원장을 공식 초청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도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결국은 응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인데 네. 북한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위 실장은 미국 일각에서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로 의심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순방에서 그런 선입견은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각종 입법과 민생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주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오늘 개의식과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 오는 9일과 10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일부터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앞세워 각종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당정 이견을 일축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고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특검법 개정도 정기국회 초반 끝낼 방침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국정 폭주, 입법 폭주를 부각할 방침입니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개의식에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복 대신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하는 여론전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유례없는 빚잔치,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지적하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희가 막을 생각이고요. 어떻게 막을지는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주 잇따라 열리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에서도 여야는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후 10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열람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격 훼손 논란 등을 고려해서 영상을 언론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CCTV 열람 일정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밖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법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각국과의 무역 협상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세로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나온 관세는 대통령 권한 밖이란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거듭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는 판결 당일에도 재판부를 향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의 총체적 재앙이 될 거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편일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각 국가의 무역 협상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ee this as a hiccup more than anything. Obviously, we take it seriously, but we're very confident in the legality and the necessity of these tariffs. 한편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도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난다면 이미 미국 정부에 낸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판결이 뒤집힐 경우 트럼프가 향후 대통령 비상권한 조치를 더 공격적으로 휘두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서 20여 년간 심리전을 수행해온 인물을 제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10년 동안 미국의 통제하에 두는 전후 재건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변인으로 활동해온 아부 오베이다를 공수보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오베이다를 노려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오베이다를 비롯해 해당 건물에 살던 주민 11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한 아랍권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오베이다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복면을 쓰고 영상 연설 등을 발표해 하마스의 심리전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השב"כ וצה"ל תקפו את דובר החמאס, דובר ארגון הרשע הרצחני, אבו עובייד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후 가자 지구를 10년 동안 미국의 통제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 중인 전후 재건 방안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이 수익성 있는 관광 리조트와 기술 허브로 재건됩니다. 재건 기간 가자지구 200만 주민은 자발적 방식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가자 내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가자지구를 떠나는 주민에게는 현금 5,000달러와 4년치 임대료 보조금, 또 1년치 식량도 지급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가자지구를 인수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 70여 대가 동원돼 인근 지역에서 강릉으로 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방차가 줄줄이 시내 정수장으로 들어옵니다.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고 세차게 물을 쏟아냅니다. 물을 다 비운 소방차들은 다시 물을 채우러 바삐 이동합니다. 동해와 속초, 양양, 평창 등 인근 시군 소화전에서 물을 담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강릉에는 재난사태 선포에 이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소방차 70여 대가 투입돼 하루 3,000톤가량의 물을 운반합니다. 지금 몇 번째 물을 운반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국가 총동원령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가는 오봉저수지. 급기야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구산농구에서 지난달 28일부터 하루에 10,000톤씩 물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떨어지는 저수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강릉의 하루 물 소비량은 8만 톤 정도로 각종 절수 대책과 운반급수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비축 중인 생수 12,000여 톤을 일반 가정에도 배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점차 단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수도 좀 몇 박스 시켜놓기도 했고 혹시 좀 안 좋을 때 그때 사용하려고 해놓긴 했는데 강릉시는 오늘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절수 방안 등 추가적인 물 확보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이 금융권으로 예금이 대규모로 이동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부실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당하면서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을 맡긴 고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 돈 내놓고 내가 얼마나 간 떨리는 짓이야 이게.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에도 보호받는 예금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오늘부턴 1억 원으로 오릅니다. 먼저 대상 기관, 은행과 저축은행, 생명보험 등 보험사, 투자매매와 투자중개업자, 종금사 등입니다. 농협, 수협 등과 새마을금고도 포함됩니다. 단 예금과 적금 등 원금 지급을 보장한 상품에 한합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널뛰는 펀드, 실적 배당형 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기관 한 곳당 이자와 원금을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액이 높아지면서 추가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은 24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본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무브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저축은행 예금 이자를 줄이든가 안 좋은 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보호 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거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은행과 이금융권 예금 금리 차가 크지 않아 당장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TF를 만들어 이금융권 수신 잔액과 추이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도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혀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이 오늘 코레일 본사와 대구 본부,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와 경찰은 관련자 휴대전화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약세,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도 약세입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6.72포인트 하락한 3,169.29에 코스닥은 2.17포인트 밀린 794.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약세 속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HJ중공업을 비롯한 조선과 조선기자재 흐름 좋습니다. 이 밖에도 농심과 신영증권, 한미약품 상승 중인 반면 달바글로벌 등 화장품주, 한솔케미칼과 카카오페이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강세와 엔터주가 상승 중인 반면 젠백스는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활기를 잃어가는 고향을 위해 무료로 프로레슬링 경기를 여는 남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면 프로레슬러 신고 아이하라 씨. 고향인 도쿄 아이하라마치 지역에 고향 이름을 딴 프로레슬링 경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고향 마을이 갈수록 활기를 잃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ここのスーパーももう辞めてから30年ぐらいこの状態ですね。
あそこもね、昔美容院だったんですよね。 주민들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5차례 무료로 레슬링 경기를 열었습니다. はいはい、なんとか盛り上げてくれるね、若い子が出てくると嬉しいですよね。 프로레슬러 신고 씨 본업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입니다. 바쁜 교직 생활 중에도 경기를 위해 훈련에 매진합니다. お客さんに見せても恥ずかしくない。うちも寮でやってますけど、他のとってもいいぐらいなクオリティを必ずキープしたい。 얼마 전 6번째 경기가 열렸는데요. 모교인 아이하라 초등학교 교과에 맞춰 당당히 등장하는 신고 선수. 아쉽게 패하고 말았지만 신고 씨는 승패와 상관없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경기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이 게임기, 오래된 결제 단말기로 만들었습니다. 고장난 의료기기와 산업용 환풍기를 개조한 게임기도 있습니다. 전자폐기물을 창의적으로 되살리려는 한 단체가 활약한 결과물입니다. donde experimentamos con tecnología, tratando de reciclarla, refuncionalizar elementos que otras personas tirarían. 이들의 활동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빛을 발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수요로 컴퓨터가 필요했던 때 이들이 버려진 컴퓨터를 고쳐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No es lo mismo comprar algo hecho que funciona que tener que hacerlo incluso desde la basura. Así que aprovecho la posibilidad que la basura nos. 이들의 활약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디지털 불평등에 맞서는 혁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매가가 한 개에 1유안도 안 되는 도금 장신구가 사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고 있습니다. 사금 장신구라고 검색하면 개인 판매자들의 홍보가 쏟아집니다. 금팔찌와 비교하며 값어치를 강조하기도 하고 미얀마와 베트남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도 떠벌립니다. 불에 닿으면 금처럼 녹는다며 벼랑간 불쇼를 선보이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선심 쓰듯 200유안을 부르지만 한 개에 1유안도 안 되는 제품값을 크게 부풀린 상술입니다. 진짜 금광석이 풍화돼 생긴 사금과 달리 단순 도금 제품일 뿐입니다. 니켈 함량도 높아 장시간 착용하면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더위에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독일 최초의 기후 적응형 자전거 도로가 탄생했습니다. 독일 동부 라우지츠 지역에 새롭게 조성된 자전거 도로, 퀼레 슈푸어, 시원한 길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한때 동독 최대의 갈탄 채광지였는데 채광이 중단된 뒤 물을 채워 20여 개의 인공 호수지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전체가 시원한 수변 경관을 갖추게 되자 그 특성을 활용해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겁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기후 적응형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연구진은 드론 열화상 촬영으로 지형의 온도 분포를 분석해 그늘이 많은 숲길과 시원한 수변 구간, 바람길을 따라 최적의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코스 곳곳에 쉼터와 음수대, 카페도 배치했습니다. sind viel durch den Wald gefahren, war angenehm. Die Wege sind auch schön und es ist ja teilweise am Ufer schon schön angelegt, sage ich mal. Also hier hat sich viel getan. 약 30km 구간에서 여름철 체감 온도를 최대 5도 이상 낮추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 교통 인프라 역시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오늘부터 복귀합니다. 1년 6개월간의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13,400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의 전공의 자리가 오늘부터 채워집니다.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어려움을 또는 고난을 같이 감내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들은 70에서 80%의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박단전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습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50에서 60% 수준으로 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 복귀율도 전체 평균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전국 수련병원별 전공의 모집 결과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근본적인 수련 환경의 개선 없이는 중증 핵심 의료도 훌륭한 전문의 양성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지난해부터 가동한 비상진료체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들의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결국 주요 정당들이 특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회의원 자택에 시위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량은 파손됐고 건물 유리창도 깨져나갔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집도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Kalau yang dibawa itu TV, terus sound system, terus hiasan-hiasan yang di ruang tamu itu segala macam cuma gitu doang sih. 지난달 말부터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 확산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부터 매달 약 430만 원의 주택수당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3 juta per hari dihitung sedangkan masyarakat sendiri di Indonesia itu masih banyak yang masih kekurangan, masih berada di taraf kemiskinan. 지난달 28일 한 2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면서 시위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위대의 방화에 한 지방의회 건물에선 3명이 숨졌습니다. Buat teman-teman mahasiswa ataukah masyarakat yang ikut berdemo, mohon kiranya tidak sampai anarkis seperti kayak gini. 프라보워 대통령은 결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주택수당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kan dilakukan pencabutan beberapa kebijakan DPR RI, termasuk besaran tunjangan anggota DPR. 하지만 시위대 측은 의회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시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몬순 우기인 파키스탄에서는 계속 내린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고 집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만 50만 명, 홍수 피해를 겪은 주민은 200만 명에 이릅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호르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건물 대부분을 집어삼켰고 도시 부근 농경지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 동부에 지난주 초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펀자브주의 강 3개가 범람했습니다.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몬순 우기에 내리는 비가 역대급 폭우로 돌변한 겁니다. 현지 매체는 펀자브주 역사상 최대 규모 홍수가 발생했으며 강 수위도 역대 최고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재난당국은 지난주에 발생한 홍수로 약 30명이 숨졌고 집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은 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군과 경찰, 소방대원 등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रिक्वेस्ट मैं अपने शहरियों को बार बार ये करता हूँ कि कुदरती आफत है, पानी ज़्यादा मिकदार में आ रहा है, हम उसे लड़ नहीं सकते, रोक नहीं सकते, वाहिद हाल एहतियाती तदबीर है. 홍수 원인을 놓고 파키스탄 일부에서 인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류 지역인 인도가 충분한 경고 없이 갑자기 방류해 하류 지역인 펀자브주의 강들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반면 인도는 강 수위가 가파르게